정부가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강화하면서 확진자 발생 등은 재난문자로 발송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를 놓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석가탄신일 등 다가오는 종교계 대형 기념일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종교시설 방역 지침을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들도 확산 차단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행성군이 기획재정부 서기관을 지역에 초청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 강의를 들었습니다. 행성군은 내년도 국도비 1,836억 원을 확보를 목표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기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화점 같은 전통시장, 춘천 제1종합시장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이지 아나운서 혹시 한밤중에 재난문자가 와서 좀 불편했던 기억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그렇다고 꺼둘 수도 없어서 좀 불편했던 기억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조금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확진자 발생과 기본 방역 수칙 같은 내용은 재난문자로 발송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를 놓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문자를 계속 보내줄 때는 어느 지역에 나타나면 그걸 좀 조심을 해서 그 동네 더 조심할 것 같은데 아예 모르잖아 내가 이제. 문자가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아서 오히려 조금 저는 좀 줄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면. 확진자 발생, 격리 중 확진으로 이동 동선은 없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당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던 재난문자, 지역에 확진자가 나오면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접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땐 역학조사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방역수칙 같은 허무한 내용이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올 땐 공해로 여기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다며 송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확진자 상황은 물론 마스크 착용 등 보편적 방역수칙, 지자체 대응 실적 등의 발송을 금지한 겁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따라 확진자 동선,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 송출도 막았습니다. 이를 어기는 지자체에는 일정 기간 재난문자 발송을 아예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번 지침이 시작된 1일에도 도내 4개 시군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 재난문자를 통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안 온다고 하니까 마치 확진자가 안 나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면 좀 조심도 하고 그런데 그걸 좀 문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반면 지나친 불안감을 잠재우고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스크 꼭 해라, 뭐 거리 두기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도 들으니까 읽어보니까 별 효력이 없나 봐. 지자체 SNS와 맘카페 등에는 확진자 발생 문자 발송을 요구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재난문자 대신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에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오프라인 전광판이나 언론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동해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방역당국은 지역 내 확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부활절과 석가탄신일 등 다가오는 종교계 대형 기념일을 앞두고 또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방역 지침을 긴급 점검하고 종교단체들도 확산 차단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열흘간 동해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6명. 시작은 지역의 한 식당입니다. 금주 들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6명, 전주에 비하면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번 주말 기독교 최대 기념일 중 하나인 부활절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에는 석가탄신일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해시가 지역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관내 종교시설 145개소에 대하여 자석수 상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그다음에 종교시설 주관의 소모임과 식사 등을 금지하는 그런 것을 지도 점검하는. 특히 이번 주말 각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 동해 지역은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예배와 미사 등 종교 활동 시 전체 좌석의 20% 이내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계도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역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진행해왔던 부활절 연합예배는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또 집단 발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염려스러워서 우리 망상 컨벤션 센터에 그 주차장이 아주 넓게 있는데 그곳에서 드라이브스루 예배를 드리기로. 또 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도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주교와 불교계에서도 자발적인 방역 지침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을 차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횡성군이 기획재정부 서기관을 지역에 초청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 강의를 들었습니다. 횡성군은 2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국비사업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순헌 기획재정부 서기관으로부터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에 대한 특강과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예산 확보는 계획이고 정책이고 우리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쟁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지금 각 부서에 실무자들을 모시고. 횡성군은 뮤직아트센터,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등 관광문화시설 예산을 비롯해 내년도 국도비 1,836억 원 확보를 목표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전통시장 하면 골목 따라서 좀 오밀조밀 뭔가 모여있는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이번 동네 가게 함께 가게에서 만나볼 전통시장은요, 마치 백화점 같은 시장입니다. 춘천 제1종합시장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시민들이 제1백화점이라고 불렀다네요. 백화점 같은 이 전통시장, 춘천 제1종합시장을 장진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춘천시 중림동 일대, 춘천의 중심인 탓에 시장만 3곳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신식 전통시장, 중림동 32번지 바로 제1종합시장입니다. 백화점처럼 반듯한 4층 건물에 크고 작은 상점만 180개가 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때는 시민들 사이에서 제1백화점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38년 전에 새로 건축을 지었는데 그 당시 때는 백화점 형식으로 돼가지고 모두가 백화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 당시 때 결혼했다 하면은 혼수는 거의 우리 시장에 와서 다 구매를 했고. 60년 넘게 묵묵히 지하를 지켜온 과일 가게, 제1종합시장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춘천에서 한 65년 된 가게고요. 2대째 대를 이어가지고 장사하는 가게고 저도 한 32년째 일단 제 입맛에 안 맞으면 안 사옵니다. 그냥 사오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이 이건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격이 될 때까지 타이밍을 많이 보고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받고 저는 당일 배송 아니면 3시간 내에 그 댁 앞까지 신선한 과일을 최대한 신선한 타이밍에 갖다 드리는 게. 향긋한 과일향을 뒤로하면 고풍스러운 멋을 더하는 가구 전문점도 있습니다. 공예사 간판을 단 전통 가구점으로 생소한 만큼 다양한 사연이 보는 즐거움을 더하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선물용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전통적인 걸 간직하기 위해서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것들 이름을 공예라고 하거든요.
뭐 전통 가구하고 그다음에 제기, 병풍, 그다음에 여러 찻상, 그다음에 겨자상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고 있죠. 전통 가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멋이라고 할까? 우리나라의 멋. 비록 옛날보다는 찾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더라도 항상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역사만큼 세월의 흐름이 아쉬운 손님들을 위해 시간을 잡아주는 가게도 있습니다. 인상 좋은 백발 어르신이 운영하는 곳으로 손때가 잔뜩 묻은 필름 카메라부터 최신식 디지털 카메라까지 다양한 장비가 시간과 사진 미학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카메라가 시간을 붙잡아놔요. 그럼 20년, 30년 뒤져보면은 참 이런 때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다 하는 게 느껴지고, 필름 카메라는 지금의 이 시대가 한 130대 있고, 디지털 카메라가 한 100대 있고, 요즘은 참 어려워요, 카메라 판매가. 조금 젊은이들은 인터넷 가고, 그저 내 나이로 봐가지고는 그저 시간 보내면서 또 손님들 찾아주시니까 건강이 되는 한 하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최신식 건물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비켜나갈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1종합시장과 중앙시장 일대의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입니다. 장사가 잘 된 시절처럼 다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전환하는 일들을 우리 시민과 함께 또 우리 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를 새롭게 해가고 있어요. 제2시장이란 저의 삶이죠. 저의 삶이고. 30년 왔으니까 저는 여기 집이나 간 게 같아요. 일반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와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백화점 같은 전통시장, 한때 춘천에서 결혼 혼수 준비 메카였던 이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춘천 제1종합시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이 확진자와 접촉해 오는 7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2일 원창묵 원주시장이 지역 확진자 A씨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7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시청에서 열린 지정기탁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원 시장과 접촉했습니다. 이후 발열 등의 의심 증세가 나타나 지난 1일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확진으로 원주시 보훈회관은 오는 16일까지 잠정 폐쇄됩니다. 한편 원 시장은 지난 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2일 오후 2시쯤 삼척시 임원항 동쪽 3.7km 해상에서 63톤급 예인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가 난 예인선의 승선원 3명을 구조했으며 화재 진화에 나섰습니다. 화재 선박에는 기름 800리터를 싣고 있었으며 사고 해역에는 1.5에서 2m의 너울성 파도가 일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일 관광 데이터의 효과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 데이터 지도와 한국관광 데이터 랩을 연계하는 등 관광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통합 데이터 지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공공 민간 데이터를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3일부터 개장합니다. 춘천시는 운영 중단 기간 동안 하부 조망 개선과 유리필름 교체 등을 마무리하고 3일부터 재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카이워크 매점과 카페에서 지역 핸드메이드 작가업체 38곳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일 아침 6시 15분쯤 고성군 화진포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밍크고래 사체는 거진항에서 출항한 어선이 화진포 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고 불법 포획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